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부는 거시경제 전반의 위험 요인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특히 하반기에 투자, 내수, 수출 등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어려운 때일수록 그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 및 동력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 및 구조 개혁 노력 등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한 적응력 확보 및 정책 대응, 그리고 벤처 창업과 신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 집중 육성,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인재의 양성 및 노동시장 등 구조 변화, 그리고 획기적인 규제의 혁파 등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일도 속도 내어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 각 부처 및 전문가들과 10개의 작업본을 구성, 점검, 검토해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각 분야의 정책 대응 방향 등을 앞으로 경제장관회의에서 하나하나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관계부처 간에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추가적으로 고민해온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대책을 논의하고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 그리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등을 논의하고 아울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법안 추진 전략, 그리고 스마트 산단 표준 모델 구축 및 선도 산단 실행 계획도 함께 상정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입니다. 근본 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고 또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총 14개의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약 1조 6천억 원 규모를 투자 내수 진작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고용 산업 위기 지역 지원 등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 예비비 지원도 검토 중에 있는 바 조만간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교육청이 지난 4월 교부받은 10조 5천억 원 규모의 교부금이 최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추가 추경 편성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반기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계획대로 실행되고 필요시에 내년 투자분, 착공분의 단격 투자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으로 예정되었던 1조 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가로 앞당겨 연내에 총 55조 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제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하고, 또 개발제한 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수출의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 그 어느 때보다 내수 활성화가 시급한 만큼 소비심리 제고 대책에도 주력하였습니다. 고효율 가전기기의 구매환급 지원금을 수요를 보아가며 추가로 100억 원 확대하는 등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20조 원, 햇살론 3천억 원 추가 공급 등을 통하여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고속버스 정기권에 대한 출시, KTX 단거리 할인 상품 연장 판매 등 교통비 부담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2천억 원 추가 확대하고 근로자녀 장려금 5조 원도 조기 지급하여 체감 경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말 공휴일의 고속도로 할증료를 추석 연휴 이후 한 달간 인하하고, 네일로 패스 이용 연령을 기존 27세에서 34세 이하로, 그리고 SRT 다자녀 할인을 2인 자녀 가구로 각각 확대하는 등 청장년층의 여행비 부담도 줄이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추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 중견 수출입 기업에 대해 환변동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32%까지 확대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 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 지원도 1천억 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중 당장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에 마련하고자 노력한 만큼 이번 대책이 조기에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장관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안건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입니다.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대내외 경영 환경은 최근에 온라인 모바일 쇼핑 증가,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 융합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미 5차례 걸쳐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를 보완하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근본 대책은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및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둘째, 소규모 골목상권 지원 확대 등 상권 활력을 제고하며, 셋째, 전용자금 확대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 및 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장관님들 간 추가 논의를 거쳐 보완한 후에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이 대책을 확정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법안 추진 전략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 및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 내용을 담은 많은 개정법안, 제정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준비된 안건에는 이들 주요 법안들 하나하나에 대한 입법 대응 전략을 담고 있으며, 특히 입법 지연 상황에 대비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이라든가 지침, 가이드라인, 유권 해석 등을 활용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경제활력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검토하여 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직결된 계류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최우선적으로 해나가되, 아울러 행정부 차원의 입법 보완 대책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 안건은 스마트 산단 표준 모델 구축 및 선도 산단 실행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 혁신을 위한 핵심 기반인 스마트 산단은 첨단 제조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 분야로서 지난 2월 창원, 반월시와 산단이 선도 산단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동안권을 통하여 정부는 스마트 공장, 데이터 활용, 정주 여건 조성, 인력 양성 등 스마트 산단의 구성 요소 전반을 아우르는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창원 산단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화, 그리고 반월시와 산단의 중소기업 직접형 스마트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전국 10곳에 스마트 산단을 조성해 나갈 방침인 바, 이번에 스마트 산단 표준 모델 및 선도 산단의 시범사업 성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모든 말씀 여기까지입니다.